푸티로 리눅스 서버에 원격 접속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이제 하려면 이 상태에서 푸티로는 절대로 접속 불가능하다 했어요. 전원 꺼짐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서버 컴퓨터가 꺼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켜야죠. 떼낼 수 있도록 시작으로 켜고 그래서 켜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 켜지는 도중에 원격 접속은 당연히 안 됩니다. 로그인 하라는 거 떴으면은 이제 켜졌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푸티로 접속하려고 시도하면 될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될까요? 자,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방금 가상머신 껐다 켰잖아요. 랜카드 꺼져 있어요. 인터넷이 연결 안 돼 있기 때문에 원격 접속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EMP0S3 해서 다시 켜주고요. 켜놨으면 잠깐 이거 뭐야, 자동으로 연결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랜카드를 켰더니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랜카드 켜졌으니까 원격 접속했고 방금 한 건 뭐냐면 우리가 대전에서 푸티로 뭐 리눅스 서버를 접속하려고 작동했는데 안 됐다가 IDC에 직접 가서 이프업 랜카드 활성화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 서비스를 IDC에 올려놨습니다. 그 위치는 강원도라고 하면 그냥 강원도 갔다 온 겁니다. 이거 어디지? ENP 그래서 이프업 이거 코드 입력하려고 강원도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가서 켜야 되고 켰는데 컴퓨터만 켜고 뭐 랜카드 활성화 세팅은 안 했죠. 그러면 그 세팅하는 그 작업 IDC 근무자한테 연락해서 켜달라고 연락은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 랜카드가 비활성화 상태면 어차피 접속 못하죠. 그거를 이제 근무자한테 뭐 랜카드 활성화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근무자가 뭐 전공자가 아니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땐 가야 되고 그러면 너무 불편하니까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자동으로 켜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서버 같은 걸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활성해야 하는 목록 중에 이 랜카드 활성화가 있습니다. 설치했고 서버 구축했고 그 서버에 서비스를 올려놨고 뭐 작업 마치고 뭐 연결 가능하도록 포트 포워딩까지 했어요. 근데 나올 때 이 가상 머신의 랜카드가 자동으로 활성화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안 하고 오면은 대전 왔을 때 다시 강원도 갔다 와야 됩니다. 푸티에서 접속해가지고 작업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것도. 만약에 푸티로 이거 잠깐 엑시트 하면은 꺼질 수도 있으니까 해도 될까? 이거 이렇게 들어가 놓고 로그인 안 하면은 연결 끊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에 inactive라고 나올 겁니다. 한번 로그인 안 하고 설명을 다른 걸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만요. 이거 로그인을 하지 말 거예요. 좀 기다려보죠. 보여드릴 게 있어가지고.
로그인을 오랫동안 안 한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만약에 inactive라는 상황이 떴으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여기 클릭하고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리스타트 세션이라고 나올 겁니다. inactive 되면 리스타트 세션 그거 클릭하시면 돼요. 일단은 뭐 그냥 로그인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로그인하고 랜카드 활성화 설정 건드리기 전에 먼저 말할 게 있습니다. 건드릴 일은 없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요. 지금 원격 접속한 상태죠. 이거는 그래서 푸티를 사용해서 리눅스 서버 컴퓨터 앞에 있는 거랑 비슷한데 자, 여기서 가상머신 끄는 거 가능할까요? 원격으로 컴퓨터 조종하거나 이거는 되는데 거기서 종료까지 종료하고 재부팅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주의해야 되는 거 셧, 셧다운 나우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얘는 뭘까요? 한번 유추해보세요. 이름만 가지고 이거는 컴퓨터 종료예요. 종료. 컴퓨터를 종료시키는 명령어. 그래서 원격에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진짜로 그 서버 컴퓨터가 꺼지기 때문에 어, 껐으면은 켜야 되죠, 당연히. 키려면 IDC로 가야 되고, 그럼 끄고 나면은 당연히 원격 풀릴 거고, 보통은 이제 서버에 문제가 생겨서 재부팅 해야 되는 상황이면 리부트 now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얘는 컴퓨터 재시작. 윈도우에서 시작 버튼 누르고 전원 끄는 거랑 비슷하고요. 뭐 다시 시작 그런 거 있죠. 원래대로라면 리부트 now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버추얼박스에서는 리부트 now를 하면은 매끄럽게 진행되질 않아서 셧다운 now 이걸로 할 겁니다. 한번 해보고 한번 해볼까? 리부트 now 리부트 now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모트 사이드 unexpectedly 그러면 한번 예기치 못하게 꺼졌다가 켜진 거 보이시죠? 여기 inactive로 바뀌었고 얘가 리부트 now 생각보다 매끄럽게 되네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 inactive인 상황인데 다시 켜졌잖아요. 이때 리스타트 세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면 다시 접속할 수 있게 되는데 자동으로 됐고요. 맞네. 안 되죠? 지금 여기 루트 로컬호스트 어쩌고 해가지고 명령어 밖에 나와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접속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닫고 그래도 먹통이네. 1, 2 왜 1, 2로 됐지? 저장할 때 그냥 셧다운 해야겠네요. 셧다운 나우 그러면 이게 꺼지고 다시
재시작하겠습니다. 켜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로그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꺼졌다가 켜졌고 세팅한 게 없으니까 랜카드는 비활성화된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켜주고요. 이 작업까지 맞춰야 푸티로 접속 가능하죠. 그래서 로그인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로그인까지 해서 접속, 원격 접속했고 그러면 랜카드가 지금 계속 자동으로 활성화 안 되고 있으니까 불편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세팅할 거고 이걸 하려면 우선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다 하지 말고 하려는 거를 먼저 적어보자면 컴퓨터 부팅 시 자동 랜카드 자동 활성화 이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랜카드의 이름은 EMP0S3이고 푸티에서도 당연히 돼요. IP-ADDR 더 깔끔하게 잘 나오죠. 그래서 랜카드 이름이 EMP0S3인데 그 자동으로 활성화되게 하는 거. 그러면 활성화에 대한 그런 설정 또는 뭐 EMP0S3 이 랜카드에 대한 설정 파일이 컴퓨터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기도 하고요. 윈도우도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설정 파일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할 때 그 설정 파일을 읽어야 지금까지 한 설정이 세팅된 채로 실행되겠죠. 이거는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UI 환경이 아니죠. UI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여기 안에 그러면 설정 파일이 어딘가 있는데 그걸 찾아야 됩니다. 설정 파일의 위치랑 뭐 파일이 어떤 이름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도 찾아야 돼요. 찾는 거는 검색해서 찾으면 되죠. 근데 파일 하나 뒤져 보기에는 좀 효율적이지 않고 어딘가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니까 검색을 해야 됩니다. 파일 검색. 그래서 이건 웹에서 하는 검색이 아니라 이 파일을 검색해서 찾는 건데 우리가 윈도우 키 돋보기 누르면 검색할 수 있죠.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이 명령어에서 썼던 거 fgrep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fgrep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파일을 리스트에서 찾기 위해서는 해당 파일 리스트를 조회해야죠. 파일마다. 현재 내가 위치한 폴더에서 뭐 ls, 뭐 fgrep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 뒤에다가 파일 이름을 쓰면은 폴더 안에서만 찾아줍니다. 근데 시스템 파일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을 여유 없고 모든 파일 중에 내가 입력한 검색어가 포함된 파일을 찾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파일이나 이런 거 찾을 때 쓰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명령어가 뭐냐면 locate예요. locate. 근데 이 locate를 그냥 못 써요.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를 설치할 때 또 사용해야 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RPM 이런 거 RPM도 있고
YUM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패키지 매니저라고 합니다. 패키지 매니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노드를 써봤으면 npm이라는 거 들어봤을 거고. 뭔가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는 게 패키지를 내려받아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개념이고, 이 RPM을 먼저 보자면 만약에 설치하려는 게 A 패키지라고 하겠습니다. 패키지. 어. 근데 이 A 패키지를 설치하려면 RPM의 경우는 B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이거 설치한 다음에 A 패키지 설치해야 돼요. 그러면 RPM의 경우는 정작 필요 없는 B가 다운로드되는 불상사가 생기죠. 만약에 패키지가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또 다른 패키지가 몇 개 될지 몰라요. 근데 염은 똑같이 A 패키지를 설치한다고 하면은 그냥 다른 거 설치할 필요 없이 이것만 딱 알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할 수 있어요. 이 명령어 중에서 폴더를 여러 개 만들 때 P 옵션을 사용했죠. 폴더 여러 개 한 번에 만들 때 썼던 건데, 그것처럼 내가 하려는 거에 필요한 그 부가적인 내용을 알아서 해주는 게 염입니다. 염.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거는 염이에요. RPM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필요하시면 나중에 뭐 알아서 자료 찾아보시면 되고요. 염을 설치해야 되는데, 염은 뭐 우리가 지금 사용 중인 OS가 CentOS죠. 배포판 중에서도 얘는 CentOS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우분투의 경우는 이게 맞나? 우분투의 경우는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레드햇 계열은 안 그래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염 인스톨 설치하려는 프로그램 이름. 그래서 염 쓰고 인스톨 쓰고 받으려는 프로그램의 이름을 쓰면 됩니다. 이게 염 명령어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식. 그러면 이 로케이트가 들어있는 프로그램 이름은 뭘까요? mlocate예요. mlocate. 그러면 이 로케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mlocate를 설치해야죠. 그러면 염 인스톨 mlocate. 그래서 이거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실행하면 설치하는데 마지막에 뭐라 하죠? 패키지 mlocate already installed 그리고 latest 버전 nothing to do. 어때요? 설치했는데 최신 버전이 이미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할 게 없다고. 그냥 설치해야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locate라는 명령어를 이용해가지고 랜카드 emp0s3의 설정 파일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랜카드 이름은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관련된 거는 뭐 emp0s3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보면 뭔가 결과가 나왔죠. 첫 번째 줄에 etc 뭐 sysconfig nettoco 뭐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폴더고 설정 파일은 이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설정 파일인지
알 수 있냐면 이름에 있어요. CFG. 이게 지금은 뭔지 몰라도 나중에는 좀 어떤 게 설정 파일인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 이거 안에서 건드려야 돼요. 보통 시스템 설정 파일은 etc 기타 폴더 이 안에 들어있고 sysconfig 이 폴더 안에 얘는 시스템 환경 설정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스크립트 이 폴더 안에 있는 이런 파일 얘를 다뤄야 돼요. if는 인터페이스고 cfg는 configuration 뭐 이런 거. 그러면 이 파일을 보는 거는 간단하죠. cat 잠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위치가 홈이죠. 홈. 이거 찾았다고 해서 이 파일 이름을 여기다가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홈 디렉토리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경로를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인서트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 해당 설정 파일의 내용이에요. locate라는 명령어를 쓴 이유는 뭐 모든 파일 중에서 다 찾을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무엇보다 속도가 빨라요. 검색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EMP0S3 랜카드 입력했는데 안 나왔을 경우에 update db라는 명령어 이걸 입력하시면 돼요. 이거 입력하고 나서 찾으려는 거 하면 나올 겁니다. 그 로케이트가 속도가 되게 빠르다 했죠. 빠른 이유가 로케이트라는 기능은 그 폴더 구조를 지도처럼 그려놔요. 그래서 앱로케이트가 지도 한 장에 이 안장 안에 모든 파일과 폴더를 정리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로케이트로 검색을 하게 되면 그 지도를 찾아서 그 지도에서 찾아서 꺼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update db라는 명령어가 지도를 최신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로케이트를 쓰기 전에 한 번쯤은 update db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정리를 update db 한 번쯤 로케이트 하기 전에 시도해 주시고 그러면 다시 이거는 설정 파일을 읽은 거예요. 재부팅 됐을 때 랜카드가 활성화되는 옵션은 어디에 있을까요? 깔끔하게 여기 나온 것 중에 온부트입니다. 온부트. 이거 뭐냐면 부팅되면 다시 켜줄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no 라고 돼 있죠. yes로 바꾸면 됩니다. BIM 해서 문서를 다룰 수 있죠. 그리고 이거 뭐지?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하면은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써먹으시면 되고. 자, 그럼 편집기로 들어왔습니다. 온부트에 있는 이 no를 yes로 바꾸려면 no로 와가지고 띄워넣기 모드가 돼야겠죠. 그런 다음에 yes로 바꾸고 이렇게 바꿨으니까 ESC 한번 눌러서 저장하고 나가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저장하고 나가기까지 했으면 설정 파일 수정했으니까 수정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라고 돼 있네. 저장이 안 됐나? yes 바뀐 거 보이죠?
아, 그러면 설정 파일을 수정하고 저장까지 했습니다. 이대로 컴퓨터 껐다 켜지면 랜 카드가 켜질까요? 켜집니다. 왜냐면 서버가 껐다 켜진 거니까. 되는데 이걸 왜 짚고 넘어가냐면 이 어떤 프로그램이든 구조는 비슷해요. 어,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고 실행 중인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설정을 바꾸고 저장했죠. 저장해가지고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바뀐 설정 파일을 바로 저장할까요? 이해하고 저장할까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설정 파일을 건드렸으면 적용할 때 프로그램을 껐다 켜야 돼요. 수정한 내용은 랜 카드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 랜 카드를 한번 껐다 켜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적용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셧다운 하면은 컴퓨터가 꺼지죠. 랜 카드 죽겠죠. 재부팅 하면 랜 카드 껐다 킨 게 되니까 뭐 되긴 하는데 서버 컴퓨터 키려면 IDC에 연락하거나 가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할 거고 다른 방식으로 이런 명령어가 있습니다. 시스템 ctl 리스타트 네트워크. 이거는 뒤에 있는 이 네트워크라는 서비스를 재시작하는 거예요. 랜카드는 네트워크 쪽 내용이니까 랜카드만 껐다 켤 경우에 이런 명령어를 쓰시면 됩니다. 이걸 쓴다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됐는지 결과는 나오지 않고 근데 이 네트워크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상태를 확인하는 거니까 스테이터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상태를 봤을 때 여기에 액티베이트 나와 있으면 켜져 있는 거예요. 현재 내 시스템에 있는 네트워크의 상태를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보시면 어디지? 보이죠? EMP0S3 인터페이스 활성화 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활성화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뭐 disabled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꺼진 거죠. 연결이 끊어진 거고. 그러면 진짜로 가상 머신을 껐다가 켜보겠습니다. 인액티브 된 거 확인했고 켜졌으니까 리스타트 세션 로그인 해주고요. 액세스 디나이 IP ADDR 해보면 켜져 있죠. 그럼 이제 의도하지 않게 컴퓨터가 꺼졌다 켜지거나 했을 때도 IDC 직접 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려는 거는 설정까지 했으니까 계정을 만들 거예요. 계정 생성. 이 리눅스 서버에 계정 지금 루트밖에 없죠. 루트.
이거는 이제 계정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자동으로 존재하는 계정이고요. 이거를 다루기 위해서 리눅스를 설치할 때 그 루트 패스워드 설정한 거 있죠. 예. 그러면 루트는 원래 있는 건데 우리가 진짜로 사용할 계정 그거를 만들 겁니다. 진짜로 사용할 계정 어떻게 만드냐면 add user라는 명령어 또는 뭐 user add로 해도 됩니다. 똑같아요. 이런 명령어를 쓰면 돼요. add user라는 걸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옵션 같은 게 막 나와요. 여기 옵션이라고 나와 있고 B 옵션, C 옵션, D 옵션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명령어를 제대로 끝까지 입력 안 했으니까 이 뒤에 나올 수 있는 옵션에 대해서 얘가 알려준 거고요. 유저 헤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옵션이 있어요. 그러면 add 유저나 유저 헤드 아무거나 입력하고 이 뒤에다가 사용할 계정의 이름을 쓰면 돼요. 이걸로 통일하세요. id는 코리아 IT 이걸로 통일하겠습니다. 여기서 엔터 치면 별다른 말 안 나오죠? 이걸로 계정 생성된 겁니다. 만들어졌고 그냥 설정을 안 했을 뿐이고요. 계정은 있지만 이 계정의 비밀번호는 설정 아직 안 했죠? 그러면 이 만든 계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계정을 만들었으면 패스워드는 패스하고 wd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다가는 어떤 계정의 패스워드를 설정할 것인지 그 계정의 이름을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비밀번호는 지금 하지 말고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비밀번호 생성하기 전에 진짜로 이 계정이 어디에 있는지 보려면 홈 폴더로 와가지고 ls 리스팅 해보면 만든 계정 있죠. 만든 계정으로 접속한다면 물결로 나올 때 그 물결은 만든 계정 폴더 안에 있을 겁니다. 이번에 진짜 비밀번호를 설정할 건데 비밀번호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코리아 12313으로 하시면 되고요. 잠깐. 됐다. 여기 입력할 때도 로그인 할 때처럼 비밀번호 입력한다고 해가지고 뭐 몇 자리 입력하고 이런 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제대로 입력하면 성공적으로 비밀번호 변경한 거고 설정한 거고 그러면 이 코리아 IT라는 계정을 왜 만들었을까요? 멀쩡한 루트 계정이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루트 계정 작업 이걸로 루트 계정으로 작업했는데 끄는 걸 깜빡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내 자리에 와서 내가 작업한 내용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루트라는 게 모든 시스템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계정으로 접속하면 시스템 파일을 삭제할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성 때문에 루트 계정으로 안 하고 새로운 계정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작업용 계정으로 만든 거예요. 그 작업용 계정이 코리아 IT고 그러면 작업용 계정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작업하다 끄는 거 잊어버렸고 똑같이 누군가 내 자리에 왔어요.
작업용 계정으로는 루트 계정이 접근하는 시스템 파일에 접근 못하죠. 못 지워요. 그러면 서버를 날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스템 파일에 있는 이 권한은 루트에만 있습니다. 보안 때문에 계정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권한 얘기가 나왔는데 나중에 가면 그 권한에 대한 처리도 해줘야 되고 특정 파일을 어떤 계정은 고칠 수 있고 어떤 건 못 고치고 이런 작업을 다 해야 특별한 관리가 뭐 필요한 거 지우거나 변경되면 위험한 파일은 아무나 못 건드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 예정이고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이게 가장 보편적이에요. 루트 계정은 처음에 만들고 시스템 설정을 하고서 나머지 실제 작업은 작업용으로. 이유는 보안. 그리고 이 작업용 계정을 마스터 계정이라고 합니다. 루트는 루트고 마스터 계정은 실제 작업할 때 쓰는 계정이다. 그래서 루트와의 동급으로 가지는 건 아니지만 이 바로 밑에 있는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게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마스터 계정까지 하나 생성했습니다.